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회계사의 해외 파견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일단 해외 파견을 왜 보내주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위 빅펌이라고 불리는 4개의 큰 회계법인들이 있죠. 여기들은 외국의 어떤 유명한 그런 이제 글로벌 멤버 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PwC, KPMG, 딜로이트, EY 이런 데들이 있겠죠. 이런 데들과 이제 업무 제휴 이런 걸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일정 금액, 1년에 일정 금액 얼마 플러스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업무 협조도 좀 받고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크, 그들이 그 멤버 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 고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 많은 금액을 로열티로 이제 외국 멤버 펌에 지급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런저런 요청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회계사들의 해외 파견인 것 같아요. 멤버펌 그쪽 본사 쪽에 우리 한국 회계사들을 보낼 테니 그때 지원을 좀 해달라 라는 거죠. 이러한 인원이 법인별로 적게는 1년에 몇 명, 많게는 몇십 명 될 수도 있는데, 멤버펌 본사 입장에서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콜 이런 식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회계사가 그쪽에 이제 파견을 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파견 종류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고객사들을 전담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두 가지 어떤 유형 중에 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 회계사들을 찾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멕시코 이런데 어떻게 보면 TO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데 근무를 막상 파견을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국 약간 전담 그런 이제 오피스라고 해야 되나, 한국 고객들을 전담을 하는 그런 팀이 보통 있고, 그리고 주 업무는 한국 고객사들, 아마 보통 대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회사들에 대한 회계, 재무, 세무 등에 대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 유형인 한국 고객사를 전담하는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회사들이 많은, 요새 정말 많이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멕시코 등의 나라로 많이 보낸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현지 멤버펌 로컬 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주로 현지 고객사들을 전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죠. 현지 로컬 팀 합류?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볼까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 전담팀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지 회계사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현지 고객사들을 방문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의 어떤 해외 파견은 첫 번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영어를 정말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현지 멤버펌에서 이 한국 회계사 너무 마음에 든다, 꼭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대개는 어떤 한국 회계법인과 외국 회계법인 어떤 그런 멤버 펌들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어떤 한국 회계사가 로컬 팀에 합류해가지고 좀 근무하도록 해달라 라는 이제 요청이 있을 때 이제 멤버 펌 측에서 들어주는 그런 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국을 예를 들면은 미국에 어떤 본사가 있는데 현지 거기서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직장인데, 굳이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 현지 고객사들 업무를 같이 할 사람을 막 애타게 찾는다? 뽑는다? 굳이? 이런 경우는 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부탁 이런 거에 의해서 해외 현지의 그런 좀 고급 지식이라든지 세계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배워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많이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첫 번째 종류가 됐든 두 번째 종류가 됐든지 간에 누구나 그렇겠지만 해외 파견을 가려고 하면은 다들 선진국을 가고 싶어 해요. 선진국으로 가야 배우는 게 많고 사내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워라밸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이죠. 물론 치안, 물가, 날씨 이런 요인들도 당연히 고려가 되겠지만요. 미국, 독일,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은 TO가 많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이 돼 있고 세팅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해외 파견 기회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도 한국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질 않아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곳이, 이와는 반대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디 뭐 오피스다 이런 데 가서 일한다, 이런 데 파견 갈 사람 해가지고 모집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적고 날씨도 안 좋고 뭐 치안도 되게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보통 한국 사람은 전혀 없고, 그래서 거의 그런 데들은 이제 뭐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업무를 하고, 한국 기업이 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그런 업무도 하겠지만, 근데 약간 체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좀 맨땅에 헤딩하는 성격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후진국인 이런 데들은 다들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파견을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1번과 2번을 두 개를 짬뽕을 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한국 고객사를 전담하되 좀 짬이 날 때는 현지 팀에 조인해가지고 같이 현지 고객사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크게 구분해서 본다면은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 않나. 한국 고객사를 전담하든, 또는 두 번째는 현지 로컬 팀에 합류를 해서 현지 고객사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든, 이런 두 개의 어떤 그런 뭐 카테고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계사가 해외 파견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보다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